자, 이번 시간은 순서쌍과 좌표, 순서쌍과 좌표 단원인데요. 자, 순서쌍이라는 것부터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순서쌍이 뭔가? 순서쌍. 자, 얘는 말 그대로 순서가 있는 쌍. 자, 아이고, 써봅시다. 순서가 있는 쌍이야, 쌍. 이게 뭐냐면, 이게 짝을 맞춰주는 거지. 순서쌍은 이제 두 개를 연달아서 쓰는 거. 이렇게 콤마로 해서 뭐 하트, 컴마, 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에 거 내용 따로 있고 뒤에 거 내용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짝을 맞춰주는 거지. 짝을.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야. 얘는 뭐 예를 들어 내가 x의 값을 여기다 쓰고 y의 값을 여기다 쓴다. 그러면 x가 되는 값, y가 되는 값 이렇게 쓰든지, 뭐 기타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두 개 던졌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나중에 그 중학교 2학년 가면 그때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또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 라고 하면 주사위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거 아니야.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다면 A 주사위에서 나온 눈하고 여기 A에서 뭐 3이 나오고 B에서는 4가 나왔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순서 있게 써주자 이거야. A를 먼저 쓰고 B를 나중에 쓰고 이런 식으로 순서 있게 짝을 맞춰서 써주자 이거야. 요렇게 쓰는 것을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서쌍.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즉 좌표는 뭘까? 좌표는 점의 위치를, 점위가 아니라 점의예요.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있어.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뭐 옛날에 무슨 어떤 수학자가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봤더니 천장에 파리가 딱 앉아있더래. 이게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천장에 파리가 이렇게 앉아있더래. 그래서 이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 파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저 위치를 표현할 수 없을까? 해보니까 이렇게 막 천장 보면 막 이렇게 줄가 있잖아요. 여기 막 줄 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천장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본 적 있죠? 네모칸 이렇게 딱 돼서. 그리고 여기 파리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칸, 오른쪽으로 네 칸, 위로 하나 둘 셋 네 칸 이렇게 떨어져 있네. 그래서 이렇게 칸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좌표라고 이름 지은 거지. 응? 뭐 이건 그냥 썰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좌표 그러면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구나.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데요? 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뜻이고, 그러면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자, 세 번째,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는 뭐냐를 한번 해봅시다. 수직선 위에 점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수직선이야. 있을 때 수직선 위에 어떤 점에 대응하는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점, 얘를 점 P라고 잡아봅시다. 자, 점 P에 A라는 수가 대응된다 라고 하면 요때 요 A를 P의 좌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점 씁시다. 점 P의 좌표. 즉, 이 점에 대응되는 수. 알겠죠? 이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되는 수를 점 P의 좌표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P라는 점의 좌표가 A예요 라고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P라는 점의 좌표가 A예요. 이렇게 괄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순서쌍 그랬는데 순서쌍은 순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개를 쓸 건데, 얘는 수직선 위에 대응되는 점 하나잖아.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딱 쓸 거야. 알겠죠? 됐나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딱 될 거고, 특별히 자,
여기 점의 좌표가 0인,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0인 점을 원점이라고 할 거야. 점의 좌표가라고 하자. 좌표가 0인 점을 원점이라고 하고, 자,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기호로 요렇게 쓸 거야. 원점, 요렇게. 원점을 보통, 뭐, 기호로는 그냥 5, 이거 알파벳 5예요. 요거는 숫자 0이고, 알겠죠? 이거 알파벳 5야. 오리진이라고 하거든. 알겠죠? 자, 오리진이라고 해서, 5로 써요, 5로.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요렇게. 그러면 우리는 수직선 위의 점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평면 위에 이런 우리 지금 선생님이 쓰는 바닥 있죠? 이런 하얀 바닥 위에 어떤 임의의 점의 위치를 표현을 좀 해볼 거거든. 그러면 평면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좌표를 표현하려면 뭔가 이런 것처럼 뭔가 수직선, 직선이 필요한단 말이야. 그래서 좌표 평면이라고 해서 좌표 평면,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평면이겠죠. 좌표 평면이라고 해서 자, 두 개의 수직선, 두 수직선을 수직으로 만나게 하여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 평면을 요 놈을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해요. 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냥 요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쓰는 거고, 실제로 뭐 좌표 평면 그러면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테니까 요게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자, 두 수직선을 수직으로 만나게 하라고 했죠. 이때 요 두 개의 수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두 개의 수직선을 축이라고 부를 거야. 축. 정확하게 좌표축. 아유, 좀 좁게 썼지 왜? 좌표축.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게 해서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 평면을 좌표 평면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수직선을 두 개를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면 돼요. 이렇게 수직 되게, 알겠죠? 이 수직으로 만나는 거예요. 수직. 그랬을 때 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할 거예요. 원점. 그러면 이 원점은 뭐냐면 이 가로로 된 축 있죠. 가로로 된 좌표축, 가로로 된 수직선의 원점, 좌표가 0인 점, 가로로 된 수직선의 좌표가 0인 점이야. 그리고 마찬가지 세로로 된 수직선에 세로로 된 좌표축의 원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원점끼리 딱 만나게 해놓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원점에서 자, 가로로 된 좌표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가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양수야. 왼쪽이 음수.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작아지는 거지. 왼쪽은 음수에 대응되는 점들인 거고. 그러면 세로축은 위로 갈수록 양수고, 알겠죠? 위로 가는 게 양이고 밑으로 가는 게 음이. 어이구, 어머? 이거 왜 이게 눌러졌지? 잠시만요. 전체 화면으로 봐야 돼.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밑에가 여기가 음이야. 요렇게 밑에, 아이고, 이게 밑에 더 이상 쓸 수가 없구나.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 여기까지만 딱 쓰고, 요 밑에는 뭐다? 요 밑으로 갈수록 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됐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아까 그 위에 있는 어떤 점 있죠? 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위치를 표현을 할 건데, 자, 어떤 P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P에 대응되는 수를 표현을 할 건데, 대응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 이렇게 시킬 거예요. 요 P라는 점에서 각각 가로축에 수선 내리고
세로축에도 수선을 내려요. 여기가 지금 뭐라고? 수선. 알겠죠? 자, 수선을 내려서 여기 요 x 여기 뭐야? 가로축에 대응되는 점 있잖아. 그러면 이 점에 좌표가 있겠지. 그죠? 가로축에 대응되는 가로축에 대응되는 수가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a라고 해 봅시다. 자, 마찬가지 세로축에 대응되는 수가 있겠죠. 세로축에 대응되는 수 그건 b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순서 있게 짝을 맞춰서 씁시다 이거야. 그래서 a, b 요렇게 씁시다 이거야. a, b 괜찮나요? a, b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거지. 되시겠죠? 그래서 보통 가로축을 우리가 이제 순서 있으니까 뭔가 정해주면 좋잖아. 그래서 가로축을 보통은 x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로축은 보통 y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사실 이거는 변수잖아요. 문자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이거를 뭐 가로축이니까 가축, 이거는 세로축이니까 세축 이렇게 해도 돼. 알겠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진짜예요. 나중에는 여기 가로축하고 세로축의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꿀 거야. 다른 걸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변수를 문자는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쵸? 문자는 뭐 이것저것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 x, y로 꼭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다만 가로축을 먼저 쓰고 세로축을 나중에 쓴다. 이 순서상이니까 순서가 있는 거니까 순서는 항상 어디부터? 여기 앞에가 가로축부터 쓰고 가로축 좌표를 쓰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가로축이 x축이니까 x좌표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세로축이니까 세로축 좌표니까 여기 이렇게 또 써줄게. 세로축 좌표인데 지금 여기서는 y좌표가 되는 거겠지. 알겠어요? 여기서는 가로축 좌표인데 앞에 게 가로축 좌표인데 요 내용에서는 x좌표가 되는 거겠죠. 글씨가 너무 작아지니까 힘들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가로축에 수선 내려서 만난 점의 좌표를 먼저 쓰고 괄호좌표, 그 다음에 세로축에 수선을 내려서 만난 점의 좌표를 쓰고, 그래서 세로좌표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어렵나요? 아니, 안 어렵죠. 이 점의 좌표만 쓰면 돼. 자, 됐죠? 오케이. 그래서 P의 위치를, 점의 위치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자, 여기 아까 수직선 위에 기호로 이렇게 썼잖아. 여기 점의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대응되는 수 이렇게 썼죠. 점의 이름, 점 이름 쓰고, 그 다음 대응되는 수. 요것도 마찬가지야. 점 이름 쓰고, 대응되는 수들의 순서상을 쓰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예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요거는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할 거야. 그래서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 뭐 이렇게 해볼까? 2,4. 자, B라는 점도 우리가 잡아봅시다. 점 B는 뭘로 할까? 마이너스 4,8, 7, 6 정도만 하자. 그리고 C는 뭘로 할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D는 뭘로 할까? D는 4, 마이너스 2, 뭐 이런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럼 요거를 좌표평면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 좌표평면에 표현할 수 있어요. 좌표평면에 이렇게 해서 x축, y축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우리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가로축은 x축, 그래서 여기 x를 꼭 써주세요. 이게 중요해. 여기 x 써주세요. x축이다 이런 표현이야. 여기가 만약에 다른 문자, 다른 축이다 그러면 여기 다른 이름 쓰면 돼. 알겠죠? 자, 여기 y축이다 그러면 y 이렇게 쓰고,
알겠어? 여기는 우리 채민이 보고 있나? 여기는 채민이니까 여기 채축, 여기는 민축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 볼라나 모르겠네. 자, 여기는 원점이니까 5를 써주시고, 그래서 요렇게는 꼭 표현을 해줍시다. 요게 기본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A라는 점은 2,4니까 요 2는 앞에 게 X축이라며, 앞에 게 가로축에 대응되는 점이죠. 그러면 2라는 점이 분명히 요 위에 있을 거란 말이야. 2에 대응되는 점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Y축 위에 4에 대응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 분명히 A라는 점에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렸을 때 여기가 2하고 4라는 거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럼 수선을 내렸던 거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점의 좌표가 있으면 여기서 수선을 딱 긋자고. 여기서 수선을 그려요. 여기서 수선을 딱 그어. 여기도 수선을 딱 그어.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있겠죠. 여기 수선 긋는 거야. 수선.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 있죠? 그죠? 그럼 요 점이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거지. 요 점이 A야. 그죠? 요 점이 A야. 자, A에서 수선 내려서 X축에 수선 내려서 대응되는 점의 좌표가 2고, Y축에 수선 내려서 만나는 대응되는 점 그게 4. 그죠? 그래서 2,4라고 쓴 거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점의 좌표를 보고 좌표 평면 위에 표시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런 걸 딱 보면 A의 좌표가 2,4예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B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4,6이니까 어디 마이너스 4에 대응되는 점이 있겠죠? 그럼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4에 대응되는 점이 있고요. 자, 6이니까 6에 대응되는 좀 위로 더 그릴 걸 그랬네. 그죠? 조금만 더 위로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를 한 6이라고 해봅시다. 너무 위인가? 한 요 정도가 6. 그러면 마찬가지 어떻게 하자고? 여기서 수선, 여기도 수선 이렇게 그으면 여기 만나는 점이 있겠죠. 요게 이제 B가 되는 거지. 여기가 B의 좌표가 마이너스 4,6. 여기서 마이너스 4,6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이너스 4,6이니까 요 점이구나 이렇게 찾아도 되고. 됐죠? 자, C도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는 있고, X좌표 마이너스 4, Y좌표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마이너스 4. 그러면 이렇게 쭉 수선, 여기도 수선,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 C. 됐죠? 그 다음에 D는 4,2, 4,2면 여기가 한 4, X좌표 4, Y좌표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 한 마이너스 2. 이거는 적당히 점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칸 어느 정도 되면은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D,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점의 좌표를 보고, 이렇게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좌표 평면에 있는 걸 보고, 점의 좌표를 쓸 수도 있어야 되겠지. 됐나요? 요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요거는 좀 알아뒀으면 해서 하는 거야. 이거는 꼭 알기. 이거는 우리 수학 상식. 자, 수학의 상식 중요. 별 한 100만 21개짜리. 아니다. 별 100만 22개짜리 곱하기 100만 25개로 합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100만 25개짜리. 5개짜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자, 주교도. 자, 중요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좌표라는 개념을 우리가 썼잖아. 그러면, 좌표라는 개념을 쓰면, 좌표 평면에서, 좌표라는 개념은 결국에, 길이를 표현하기도 해요. 반대로 길이라는 것은 좌표, 길이를 우리가 알면 좌표를 표현할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사각형 보이죠? 요 사각형 보이죠? 요 사각형. 요 사각형. 요 사각형에 가로하고 세로를 한번 봅시다. 자, 가로 길이는 4예요. 왜? 0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이게 4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 요 길이는
0에서부터 6까지니까 여기 세로 길이는 6이겠죠. 그러면 여기 요 사각형 왼쪽 위에 있는 요 사각형은 가로가 4, 세로가 6인 직사각형. 그죠? 그 여기 A가 들어있는 요 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2, 세로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인 거지. 이해되세요? 여기 2, 여기는 4. 간단하죠? 그러니까 좌표를 알면 길이를 알 수 있어. 반대로 나중에 가면 길이를 알면 길이 가지고 좌표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길이를 표현할 때 보면은 선생님 요거는 0하고 4니까 절대값 생각하면 되잖아 사실은. 그렇지. 마이너스 4의 절대값 그러면 0에서의 거리래며. 그죠? 0에서의 거리가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길이가 4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금방 알 수 있죠. 절대값 생각하면. 근데 만약에 여기 2에서 마이너스 4까지 요만큼 길이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인 거거든. 요만큼 길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뭐 선생님 여기 절대값 생각하면 요 길이 2고 요 길이 4니까 이 전체 길이는 6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수를 모르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큰 수 빼기 작은 수. 우리가 길이라는 건 결국에 차이를 나타내는 거잖아. 길이라는 건 곧 차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차를 이용해서 쓰면 되는데,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x축과 평행한, 여기 x축은 가로축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로축은 x축으로 쓸 거니까 앞으로 x로 많이 쓸 거니까, 자, x축과 평행한 선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인 건데, 얘는 x 좌표의 차이, 그 두 점의 x 좌표의 차를 구하면 돼요. 차라는 건 큰 수 빼기 작은 수죠. 그럼 당연히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잖아. 왜?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음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잖아. 그러면 말 그대로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아까 여기 2하고 마이너스 4 사이의 거리는 6인 거 알잖아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6인 거 알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 2에서 마이너스 4를 뺀다 이거야. 큰 수 빼기 작은 수를 하면 된다. 그러면 요거 할 수 있죠. 요거 플러스 4 되는 거잖아. 2 플러스 4 되는 거죠. 그러면 6이잖아. 그죠? 6 나오네. 그렇구나. x 좌표의 차를 구하면 되겠구나. 요 x 좌표의 차. 됐나요? 그러면 y축과 평행한 선분의 길이, 선의 길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요거는 뭐야? y 좌표의 차를 구하면 되겠죠. y 좌표의 차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 여기 4하고 마이너스 2, 요 사이의 거리 구하면 여기 분명히 이만큼 4고 요만큼 2니까 6이라는 거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인 거 알겠죠? 근데 우리는 4에서 아이고 빼기를 썼어야 되는데 4에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빼면 4 플러스 2가 되니까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자는 거야. 괜찮네. 알겠죠? 됐죠? 그럼 뭐냐면 이런 걸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용을 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도형의 넓이 같은 걸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넓이 구하라고 할 거거든. 넓이 구해라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꼭지점들의 좌표를 찾고 꼭지점의 좌표 찾기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모양, 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양 있죠. 구할 수 있는 모양으로 자르든 아니면은 뭐 그걸 이 모양을 가지고 을 이용하여라고 자 을 이용하여
넓이를 구합시다 이거야. 그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사각형 ABCD. 사각형 ABCD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구할까요? 적당히 자르든 뭘 하든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렇게 우리가 분명히 축과 평행한 축과 평행한 선의 길이들은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축과 평행한 선의 길이들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크다란 사각형에서 요 하얀 부분을 빼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요런 데는요? 여기 요것도 축과 평행한 선을 그려. 그럼 여기 위에 건 사다리꼴, 요건 삼각형, 요 삼각형이잖아. 그럼 전체 사각형에서 이런 걸 빼면 되겠죠. 오케이? 괜찮나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방법이야. 방법 1. 아이고, 코를 먹어서 미안해요. 방법 1. 그럼 뭐냐면 요거는 전체 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 가로 세로 길이 구합시다. 자, 여기 가로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빨간색으로 아니다. 그냥 빨간색으로 하자. 빨간색 말고 파란색으로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되죠. 4 빼기 마이너스 4 하면 되겠죠. 그래서 8이야. 그죠? 그리고 요런 거 길이들 다 구해야 되겠죠. 요만큼 길이는 그러면 요만큼 길이랑 똑같잖아. 그죠? 오케이?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은 거야. 그럼 요만큼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 괜찮죠? 큰 거 빼기 작은 거. 그래서 요게 2야. 그죠? 이런 거는 바로 구할 수도 있죠. 여기 선생님 2 차이 나는데요? 그냥 눈에 보이는데요? 그럼 2라고 해도 돼. 그지? 자, 그럼 여기도 우리가 빨리 해볼까? 이번엔 여기서 여기까지죠? 요거 아까 구해봤죠? 6이었죠, 6. 자, 요만큼은 6하고 4 사이니까 2. 그죠? 이거 빨리 구할 수 있죠? 자, 요 길이도 구해볼까? 요 길이는, 자, 4하고 2 사이니까 2. 자, 여기 길이는 우리 아까 8이라고 했고, 요 밑에서 8. 요거 전체 요만큼은 길이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하고 6 사이니까 요만큼은 10이겠죠, 10. 아니면 여기 2, 6, 2 더해서 10. 자, 그러면 구해봅시다. 방법 1. 전체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요 사다리꼴 삼각형들 빼면 되죠. 자, 요 사다리꼴은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10이니까 10으로 바로 쓰고, 자, 높이는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높이 2하고 6이네요. 2 곱하기 6.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요 삼각형 8하고 2니까 밑변 8, 높이 2 요렇게 적어주시면, 자, 요거 계산은 그냥 하면 되잖아. 그죠? 오케이? 해볼까? 뭐 해봐야 되나? 이런 거 이렇게 약분하시고, 요 약분하시면, 자, 여기 10하고 6하고 8이니까 이게 24죠? 그럼 여기 80 빼기 24 해서 56입니다. 자, 요거 넓이는 56입니다. 이거 단이 없어요. 좌표 평면의 길이는 단이 없어, 지금. 그죠? 자, 이렇게 구했죠? 선생님, 왜 방법 1이라고 써서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자, 이번에는 뭘로 해보냐면, 요걸 잘라봅시다. 잘라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잘라. 그러니까, 자, 자를 때는요,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축과 평행한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축과 평행한 길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자를 때 축과 평행하게 잘라야 그 길이를 알 수 있으니까, 축과 평행하게 잘라야겠죠. 자, 요렇게 핑크색 두 개를 잘랐어? 그러면 어떻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해서 넓이 여기 세 군데 더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그래, 핑크색으로 하다 보니까 핑크색으로 합시다. 자, 여기 2구요. 요 길이는, 어디야? 요만큼이니까 6이네요. 자, 요만큼 전체 길이는 8이고요. 요거 길이는 2네요, 2. 그죠? 그럼 방법 2로 가면,
자, 위에 삼각형은 2분의 1에 위에 거 이거 핑크색으로 계속 합시다. 자, 여기 삼각형은 2분의 1에 자, 6하고 2 그죠? 6하고 2 이렇게 곱하면 되고 자, 여기 다 직각이니까 여기 직각. 자, 요거는 2분의 1에 자, 윗변하고 아래편 더해봐요 빨리. 14 그죠? 높이는 높이 안 적었네. 요만큼은 6이죠? 여기서 구한 6. 자, 6 그리고 2분의 1에 요거 삼각형은 8하고 2네. 8하고 2. 자, 그래서 요거 약분하시면 자, 여기 6 그 다음에 요거 3 곱하면 42 그리고 이건 8 더해서 56 이렇게 되겠죠. 똑같네 그죠? 뭐 이 방법 말고도 선생님 좀 다르게 자르고 싶은데요. 다르게 잘라서 해보세요. 요렇게도 자르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막 자르듯 어떻게 자르듯 잘라서 해보세요. 그럼 돼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넓이도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좌표를 우리가 잘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